저는 지금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오히려 이번 조정은 좀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보복 소비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회사들 여러분들이 관과해서는 안 되고 조정 받을 때 좀 적극적으로 계속 담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지난주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예, 그 아이테크가 우리 따상 얘기했었는데 따상 우리 쫓아가지 마시라, 네, 위험하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번에 생각보다는 약했어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시초가에 딱 더블 갔었고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더블 딱 간 다음에 거기서 잠깐 오르고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5일째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주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거의 10조 원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일단은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좀 고평가됐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고평가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시총 10조가 싼 건 아니잖아요.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는. 근데 앞으로 2025년까지 증설 스케줄을 감안해 봤을 때 세계 1위가 될 것 같고요. SK 아이테크놀을 만드는 그 분리막이 세계 지금 현재 2위로 알려져 있는데, 생산량 면에서 1위가 그 중국의 창신 신소재로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이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보다는 물론 생산량은 더 높은데 시가총액이 한 2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뭐 비싼 건가 싼 건가 뭐 이렇게 뭐 정확히 판단 내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주가는 미래를 반영을 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SK가 역전을 해요, 생산량 면에서. 그렇게 보면 지금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저는 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따상을 갔으면, 그러니까 첫날 따상 갔으면은 중국 1위 업체랑 시총이 거의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건 무조건 비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그때 안 사는 게 맞고, 근데 지금은 시총 차이가 2배 정도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을 때마다 모으시면 어느 시점에서 또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다 안 좋잖아요. 막 기술주들 막 매도 나오고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하는데, 기업을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 지금 주가에서는 너무 하락을 좀 보진 말자,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또 그 따라잡기 하신 분들은 아마 물리신 분들은 네. 좀 또 고통의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기업 자체는 펀더멘털이라든가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따상 가는, 그러니까 뭐 시초가 대비해서 2배 올랐을 때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사실 좋아요. 왜냐면은 공모가가 싸더라도요, 일단 공모가에서 2배 튀면 PER 10배짜리가 바로 20배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결코 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상장 첫날은 그냥 기존의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되도록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네네네. 보건당국에서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다시 콘택트 경제의 어떤 부활 혹은 확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요새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과연 앞으로의 그 주가 향방을 어떻게 움직이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이제 일부 매장에서는 벗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이제 기자분이 이제 뭐 취재를 하셨는데 그 기사를 딱 봤더니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안 벗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아서 스스로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이랬어도 사람들이 아직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또 아까 또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정상화는 사실 뭐 100%로 가기에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백신을 맞아도 맞고 나서 바로 뭐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당분간은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약간 또 적응기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경제가 정상화로 가는 속도는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중에 아마 해외여행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을 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미국도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도 유럽 쪽에 아마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아시아는 모르겠어요. 아시아 쪽은 워낙 인도가 지금 확진자가 많으니까.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봉쇄도 좀 풀리고 여행까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거는 저는 좀 시간 문제다. 그렇게 보면 경제는 뭐 정상화되는 속도는 빨라진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나오는 백신들이 워낙 또 종류가 많고 또 거기 백신이 뭐 이렇게 성격들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변이 바이러스에 이렇게 대처하는 뭐 바이러스 백신들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까지는 좀 민감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레저 관련주.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컨택트와 관련된 경제의 분야에 속하는 이 섹터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네. 지금이면 들어가도 네네, 될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좀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약간 쉴 텐데 조정 받을 때 좀 적극적으로 계속 담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기 815 계속 나오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제가 성장주도 좋게 얘기하고 뭐 철강주, 조선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가 뭐 면세점도 그러니까 지금 최고 못난이 기업들 한두 개는 꼭 넣어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쪽은 약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복권 같은 거예요. 긁지 않는 복권이죠. 왜냐하면 지금 갈지 아니면 6개월 후에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그냥 복권을 빨리 긁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좀 늦어지면 늦게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거는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젠가는 마스크 벗을 거니까. 누구나 이건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시점을 모르니까 미리 사놓자는 거예요. 안 갈 때. 근데 왜냐면 오를 때 사면 또 늦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수주, 뭐 의류, 화장품, 또 여행도 좋고 여행은 그렇지만 조금 조심하실 게 여행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여행이 만약에 재개가 안 되면 일부 기업들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단 여행과 항공 같은 경우는 좀 현금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압축을 하시되 그쪽 섹터도 하나 정도는 편입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또 면세점 또 돈 잘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편의점 같은 회사들 그런 기업도 괜찮고 예. 뭐 의류주도 요새 되게 잘 갔잖아요. 그게 의류주 예. 좋았죠. 예.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여행 못 가니까 비싼 옷을 사요 그냥. 그러니까 한섬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느끼실 수 아마 있을 거예요. 한섬은 되게 고가 브랜드예요.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늘어날 때 가는 기업인데 이번에 거의 역대급 실적이 나왔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보복 소비하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돈은 있으니까. 근데 해외여행을 못 가고 다른 데 못 쓰니까. 근데 작년에는 TV 가전 샀거든요. 그리고 가구 사고. 근데 올해는 해외여행 아직은 못 가요. 그러면 그 돈을 그냥 이제 우리 외출할 때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쪽 있죠.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의류업종이 이번에 굉장한 주도주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보면 보복 소비가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좀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의 지금 주도 섹터로 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받을 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SBS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한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SBS 실적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 좀 오르긴 했는데 지상파가 우리가 딱 그냥 생각해보면 지상파?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요즘 뭐 별로 돈 못 버는 것 같은데 유튜브 시대인데 뭐 이게 실적이 왜 좋지? 근데 딱 봤더니 실적이 너무 좋아요. 광고 매출이 엄청 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슨 광고? 근데 이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요새 브랜딩 광고를 많이 한대요. 근데 뭐냐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복 소비나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대기업 이제 광고주들이 그냥 지상파 같은데도 보든 안 보든 해버린대요. 그리고 요즘에 기아차도 뭐 변경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현대차는 우리 회사 모빌리티로 바뀐다.
삼성전자 요새 광고 보셨어요? 그 비스포크라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 가전 그 이름 바꿨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브랜딩 광고거든요.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걸 하는데 물론 유튜브도 하는데 옛날 같으면 유튜브에 타겟팅을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근데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보복 소비가 있으니까 그냥 지상파에 대놓고 해버려요. 돈이 많이 들어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보복 소비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회사들 여러분들이 광고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번 조정기가 한번 나오면 꼭 하나 정도는 편입은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찮은 어떤 섹터의 종목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바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지켜보고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제 그 기업들이 좀 보복 소비 기대감으로 좀 올랐거든요. 사실 좀 일부 오름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번에 실적 발표 잘 했던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조정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댓글로 올라온 어떤 종목 상담 가운데 보니까 삼성전기가 정말 많이 빠지고 있다. 네. 흘러내리고 있는데 또 이 지난주에 보니까 거래량까지 실렸단 말이에요. 하락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손절을 해야 되나? 오늘은 이제 잘 버텨주긴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수보다는 잘 버티는데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이게 빠졌던 이유는 역시 그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대만 IT 기업들이 급락을 하니까 삼성전기가 타겟팅이 됐고 삼성전기는 일단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좀 높아요. 부품.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IT 기업들이 급락한 가장 결정타가 스마트폰 생산이 안 될 것 같아서 2분기에 그리고 4월 달에 중국 매출이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둔화되니까 급락을 한 건데 삼성전기가 중국 쪽에 또 매출 비중이 좀 있어요. 중국 회사들한테. 그래서 이거 딱 지표를 보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외국인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다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삼성전기를 너무 그냥 그런 쪽으로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외국인들의 뭐 매도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얼마 전에 그 지난주에 그 일본의 그 유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MLCC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무라타랑 이제 약간 경쟁하는 회사인데 삼성전기가 MLCC도 하잖아요. 세계 3등 정도 되는데 MLCC 업황을 되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단가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가이던스를 올려버렸어요. 그 실적도 되게 잘 나와서 주가 급등했는데 다만 삼성전기는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안 좋아지면서 좀 주가 빠졌지만 핵심은 MLCC입니다. 삼성전기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카메라 모듈이 아니라 사실은 그 MLCC거든요. 근데 이쪽은 업황이 나쁘다고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2등 기업이. 그러면 저는 그거는 믿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안 믿고 있잖아요. 막 빠지니까. 근데 결국에 지금은 뭐 불안하니까 좀 매도가 나오곤 있긴 하지만 결국 저는 펀더멘털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22만 원에 고점 찍고 16만 원까지 와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충분히 지금 그런 악재들은 여기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물론 선택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서워서 뭐 파실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저는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본 경쟁 기업의 그런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애플에서 그 카메라 모듈 여기 한국에서의 그 매출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발표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근데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면서 그때도 주가 오르긴 했는데 사실 작년에 주가 올라간 거 MLCC가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 MLCC도 뭐 쇼티지도 나고 그래서 좋았는데 일단 MLCC의 전방 산업도 역시나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너 안 믿어. 막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일본 업체는 너무 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의구심 같죠. 마치 그 연준을 못 믿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봐서는 지금은 충분히 뭐 담아야 될 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그 노근창 센터장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쪽에 사용하는 그 반도체들을 빼다가 자동차로 돌려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쇼티지가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네. 근데 지금 그 메리츠 증권 화재 아까 그 배당 성향을 확 줄인다 얘기했잖아요. 그 아마 오늘 상당히 급락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매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왜 지금 사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볼 때
기업에 이 기업을 투자할 때 그 핵심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이어질 거냐 일시적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도 제가 나쁘지 않게 얘기한 게 자동차 공급 부족은 영원히 가진 않거든요. 언젠가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질 때 사도 되는데 메리츠증권이 지금 배당을 10%대로 줄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줄인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년, 2년, 3년, 10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메리츠증권을 투자하신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배당 매력이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도 되게 많이 주고 원래 고배당 기업들이에요. 이 메리츠 그룹 자체가 화재, 메리츠증권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배당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배당 매력으로 내가 샀는데 배당을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그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메리츠증권이 단지 실적이 좋고 앞으로 뭐 성장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좀 줄이는 거야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메리츠 그룹 자체가 배당 매력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훼손돼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은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비중 축소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면 근데 일단 회사에 꼭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IR 담당자한테 무조건 전화를 하세요. 왜냐면 주주분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배당을 줄인 이유가 나온 게 자사주 소각하려고 줄인대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배당 안 주고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해서 주식수 줄여버리겠다. 이게 그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을 언제 할 거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거고 배당 줄인 만큼 똑같이 할 건지 이거를 문의를 해보세요. 문의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얼머부리면 이거 진짜 주가에 되게 안 좋은데 그렇죠. 명확하게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당만 줄인 거예요.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근데 명확하게 우리 어느 시점에서 공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배당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할 겁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매도를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왜냐면 그만큼 자사주 소각하면 주당 가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꼭 한번 전화하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은 아직은 회사 측에서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고민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댓글창 보니까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도 좀 흘러내리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의 공매도 때문이 아니냐. GS건설이요? 네네, 네, GS건설. GS건설은 아니 근데 공매도가 없는 기업은 없어요. 그쵸. 다 웬만한 기업은 다 코스피 200 기업들은 다 나오는데 저는 GS건설 빠지는 거는 뭐 공매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오늘 1.84% 정도 빠지긴 하는데 주가가 사실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주가 언제부터 올랐냐면요. 작년 10월에 23,000원부터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48,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거의 2배 정도 오르고 나서 조정인데 이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 올해 1월 달에 이 회사 주가가 45,000원 갔다가요. 36,000원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한 2달 동안. 그리고 48,000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올랐던 데 따른 약간의 기간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도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건설업황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초기 분양률이 되게 높은 데다가 분양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계약금을 내잖아요. 100% 그냥 계약된대요, 무조건. 지금 엄청난 호황이래요. 이게 돈이 그러면은 분양을 하는 순간 초기에 돈을 다 받아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 건설사 현금 흐름 좋아지죠. 거기다가 한 가지 실망했던 게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당선되기 전만 해도 재건축 엄청 빨리 할 것처럼 얘기가 이제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건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시장이.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민간 이쪽 그 재건축이나 이쪽에 되게 우호적인 것 같더라고요. 시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정부 정책은 지금 바뀐 건 없고 오히려 민간 쪽으로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은 조금 과도한 상승에 따른 그러니까 주가 하락은 그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하락할 때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조정은 좀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업을 보실 때 그 좀 큰 흐름으로 보실 때 있잖아요. 아까 메리츠 증권과 GS건설 딱 비교하면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뭔가 문제가 생긴 조정인지
아니면 그냥 많이 올라서 단지 빠지는 건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하세요. 후자면 그건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될 저는 조정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GS건설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마이너스 난 그 계좌를 들고 계신 분들의 심정이야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마음을 좀 멘탈을 관리하시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으면 오늘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국이 지난주 목요일날 3,100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반등했다가 오늘 되게 기대감들을 높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나스닥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렇죠. 2.5% 급등했는데. 그래서 이거 적어도 우리나라 증시 오늘 최소한 20포인트는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했는데 갑자기 대만이 폭락을 하고 일본도 옆나라 급락을 하고 막상 중국은 또 올라가니까 더 막 짜증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빠지려면 중국도 빠지든가 아마 이러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 오르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대만은 지금 하락폭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당분간은 또 외국인 매도 나오면서 불안정하지만 다만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장기화 될 거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대만도 대만은 청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다가 갑자기 확진자 드니까 대만도 당황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려고 셧다운 하는데 미국도 기억 안 나세요? 중간중간 셧다운 했어요. 강화했다 좀 풀어주고 이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백신 나오고 결국에 모든 게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수준으로 가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 불안하지 말라는 게 지금 하락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왜냐? 근본적으로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이 병목 현상이라는 건.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껏 생산을 했는데 사람이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급관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대세하락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수요는 넘치는데 제품이 없어가지고 만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시간 지나서 만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돈이 많아요. 보복 소비할 자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언제든지 살 준비가 되어 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소비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제가 희망고문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증시 3,100 초반대에서는 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사실한 얘기까지 못하겠지만 좀 버텨보자. 여기서 비중을 줄일 자리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떡하겠어요. 지금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네.